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영상을 이제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약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시청해주시되 편견은 일단 한번 너무 갖지 마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친중이거나 중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어떤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지금 현재 스트림에 관해서만 저는 제 생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예, 딱 거기까지니까 편견을 일단은 많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라는 거죠. 예, 절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요즘에 극도로 계속해서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왕자의 게임이라고 봤을 때 왕자는 이미 하나야. 그죠? 왕자는 이미 하나인데 그 자리에 패권을 누가 앉냐에 관해서 예전 같으면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에서 너 뭐뭐 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그냥 꼬랑지 내렸거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면 바로바로 그냥 대드는 거예요. 멱살 잡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과연 누구냐.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세계 기축통화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5세기는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의 드라크마, 그리고 1세기에는 아울레우스, 데나리온, 그리고 4세기에는 슬리더스, 13세기가 금화 플로더, 그리고 18세기가 영국 파운드, 그리고 1944년부터 지금까지가 미국 달러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근본이제였어요. 근데 달러가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944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러가 기축통화의 패권 자리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축통화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야, 달러를 확보하자. 달러가 되게 중요해. 기축이니까.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교환성을 가진 게 달러라는 기축통화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르투갈이 기축통화의 어떤 그 패권을 차지한 게 80년간, 1450년부터, 그리고 스페인이 110년간, 1530년부터, 그리고 네덜란드가 1640년부터 80년간, 그리고 프랑스가 1720년부터 95년간, 그리고 영국이 1815년부터 99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 1패권국,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의 패권으로 지금까지 이제 자리를 잡은 게 1914년부터 100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기축통화의 패권이 거의 100년이면 거의 끝을 달해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그러면서 체스 메이커들이 이제 말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제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 기축통화가 바뀌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들은 지금 이런 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였어요.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의 길거리 모습,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과거였겠죠. 제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아서 그런데 지금 이런 형상.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초가집에서 어떤 그 여성분, 어머니 두 분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 예,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선조들. 예, 지금 한국의 1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자, 지금은 근데 얼마나 많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1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명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바로 앞에 나가면 뭐 음식 다 돼 있어. 전화 한 통화로 뭐 다 할 수 있어. 모바일 폰, 뻐지를 넘어서 5G 폰, 막 이런 시대야. 근데 100년 동안에 달러라는 어떤 그 통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1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산하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뭐 언어라든가 그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우린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요.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미국이란 나라, 패권국에 관해서 엄청나게 칭송하거나 좋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각인이 계속 되는 거야. 교육으로부터 100년 동안. 100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문명의 시간으로 봤을 때도 1세기인데. 자, 그러면 모든 교육은 세뇌다라는 어떤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실제로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한국적인 어떤 그 주입식 교육에서는 사고 방식이 획일화돼 있어. 그냥 객관식 답안지야. 그리고 꼭 그냥 99명이 1이라고 얘기할 때 2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쩌면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세뇌적인 어떤 그 교육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상 속에, 우리 이데올로기 속에 어떤 그 영어라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미국이란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린 각인되게 사고방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우리가 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굳은 살같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사라지지 않게. 우리 한켠의 마음 믿음 속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우방국이다,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나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게 좀 약간 덜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그 연세에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두텁다는 거죠. 예,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에 관해서 색깔을 더딥히는 거에 관해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현재로선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인디아란 나라가 두 번째.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율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아에 비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 추이 및 전망이에요. 예. 자, 일단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1970년부터 2030년까지를 일단 이게 나온 거예요. 총 인구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31.8%가 2030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지금 보시면은 16.5%. 그리고 그 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란 나라예요. 예. 미국이란 나라. 그래서 미국은 19.7%. 자,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2030년이 되면서 미국보다는 고령화 추세가 살짝 적어요. 그죠? 인구 비율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지금 보시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대다수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애기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생산과 소비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인 경제 규모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뭐 인구 구성비, 남녀 비율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고령화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비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익이라는 거죠. 사실상 예, 우위적인 입장이 더 크다. 일단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가 골고루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GDP하고 GNP가 고루고루 돌아가. 그래서 그 국가가 결국에는 GDP, GNP가 형성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작용을 시키죠. 지금 보시면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이 세 박자가 톱니바퀴즈 같이 잘 이렇게 밸런스가 메커니즘 같이 맞아가지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고령화 추세나 아니면 인구 비율이 극도로 많어. 4배 정도, 5배 정도 많은 게 중국이란 나라라는 거죠. 예. 근데 보시면은 체스 메이커가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뭐냐, 과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체스 메이커라는 누구냐면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고 제가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제가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거기 숨어 있었다. 근데 거기서 단물이 다 빠지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지금 보면 고령화 추세, 그리고 생산 소비의 감소, 그리고 달러 패권의 기축통화에 100년이 거의 다 됐어. 예. 점점 성장률이 선진국으로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G7 정상에 있는 국가들도 오히려 신흥국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GDP, GNP가 계속해서 감소를 점점 하고 있어.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예. 노인들은 계속 고령화 추세가 점점 인구 대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생산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디로 떠나갈까요? 패권을 어디다가 옮겨갈까요? 그게 중국이라는 거죠. 예. 단 1%, 단 2%, 3%라도 본인들이 추구해서 왕자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앉아 있고 그럴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돌아설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근데 이미 그런 계획은 로드맵이 이미 그들만의 계획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야. 예?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은 나와 있다는 거죠. 청사진은 나와 있는 상태야. 예. 제가 여기 지금 누군가 이렇게 펜으로 적어가지고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펜으로 적었다. 그런 거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도래하는 산업이 알고 보면 인더스트리 4.0이에요. 산업혁명을 지나서 3차 산업혁명. 지금 알고 보면 제조업, 생산업 그런 게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뭐 인구,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뭐 어떤 제조업 이런 게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 4.0. 예, 초단위 사회가 점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요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30년이 되면 5G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차지하는 게 엄청나요. 전반적인 어떤 모든 사항에 관해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운송, 거기다 농업에, 보안에,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미중 갈등의 본질은 사실상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패권 전쟁이에요. 5G 패권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떤 패권 순위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기축 통화가 분명히 군사력에서도 미국이 우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은 번외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자, 그래서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화해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예. 왜냐면 이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순위권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근데 인도가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 예.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리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해요.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에요. 일단은 허용하겠다고 했던 나라들 있죠. 동유럽 국가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나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험성을 감지 견제 EU 주요국 북유럽 국가들.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있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 네덜란드 막 이런데 그런 나라들이 중립에 있었는데 사실상 이미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화웨이 폰을 이미 보다폰에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이 내렸어요. 5G 장비도 쓰기로. 자, 독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안 하겠다고 한 데는 호주하고 일본하고 캐나다,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이 이 패권의 어떤 그 5G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화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삼성 갤럭시 S10 지금 보시면은 24%, 2015년에 24%에서 2019년에는 21%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애플, 아이폰. 자, 보시면은 2015년에 18%에서 2019년에는 12%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5%밖에 안 됐어요. 상대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2019년 4년 만에 17%로 지금 보시면 애플폰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삼성폰하고는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3분기하고 4분기 가서 이제 지금 보시면 화웨이폰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를 관찰하라고 제가 관찰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량이 앞서 나간다. 그러면 그 관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제가 주장하는 근거가 없나, 있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갑자기 때려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10%, 15%에서 그냥 멈추기를 원래 했었는데 25% 그냥 때려버렸어요. 중국에다가. 너네? 맛 좀 봐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5% 보복 관세를 바로 때렸어요. 그냥 꼬랑지 내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쟁 중이야. 대립 관계가 엄청나게 심화돼 있어. 전 세계 증시는 들락거려. 그리고 뭐 환율은 막 기우뚱기우뚱거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달러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급등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왜 뭐가 작용하냐면 계속해서 지금 급격히 줄어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에요. 근데 웃긴 건 일본도 어느 시점부터 계속 팔아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보시면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많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채권을 만들면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계속 미국 채권을 사줬었어. 근데 아베노믹스를 점진적으로 계속 일본도 줄일 수밖에 없어. 왜? 경제 성장률이 0%거든. 돈을 찍어내도 이제 효과가 없어.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발악을 하고 암호화폐계에 계속해서 선두로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28일, 29일 날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에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카드를 분명히 꺼낼 거예요. 근데 지난번 2번에 걸쳐서는 G20에서 뭐 이렇다하게 암호자산에 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회의 결론에 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 근데 이번 회의에는 분명히 틀릴 거다. 왜?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들어오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거든. 우리가 아는 걸로만 해도.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분기, 4분기 안에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의 어쩔 수 없는 지금 관계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엮여있는 어떤 그런 쪽까지 벼랑 끝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이들은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렸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관세를 때리면 중요한 건 보시면은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점점 커져요. 그죠? 관세를 때리면 중국 물가가 올라가고 막 사람이 피폐해지고 막 중국 위엔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중국은 관세를 때려봐야 중국 내수 시장이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게 되게 커요. 왜? 인구가 많거든. 미국보다 5배나 더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5년 전서부터 내수 시장을 보호하려고 바리케이트를 이미 어느 정도 쳐놨던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국을 까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쩔 때 보면 또 미국을 까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뉴스와 기사를 잘 보시면 밸런스를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3에는 4.7이에요. 4.7조 달러예요. 근데 2020년에는 9.9조 달러예요. 중국 내수 시장에 점점 확장하고 있는 단계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은 내수 시장, 내수 제조업에 관해서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산업을 포진시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관세를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때려도 그거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근데 미국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시간 타이밍상 봤을 때,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관세를 때렸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다 관세를 때렸다. 그럼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넘어갈 때 그 관세가 붙잖아요. 25%라는 관세가 붙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무역전쟁에 두 손 든 월마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월마트 고율 관세로 일부 품목 가격 인상 선언. 자, 그리고 CBS에서 미국 소비자 관세 부담 없다던 트럼프 주장과 다른 결과.
미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가격 인상 예고. 예.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하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기 시간을 재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하고 계속해서 지금 체스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잘났네, 네가 잘 두네, 내가 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쇼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이들은 대중이 보기 좋게 계속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 하고 이런저런 계속 퍼포먼스를 계속 하는 거죠. 예. 극본 있는 연극을 이들은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땐.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5G나 어떤 그 모바일 폰에 관해서 화웨이를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눌러놓지 못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런저런 막 어떤 뭐 국제 관계,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부품사 관에 뭐 어떤 뭐 제재를 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만약에 중국이 그걸 치고 뚫고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선 이미 늦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없어요. 왜? 전 세계로 보면은 달러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다른 나라들 있죠. 뭐 동유럽, 서유럽 있는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일본도 그렇고 점점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라는 거에 관해 점점 줄이고 있어요. 예. 그건 아마 조사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스프레드 된 상태가 되게 아마 높을 거야. 그리고 IMF에서도 SDR 통화 바스켓에서도 2016년에 거기에 위에나가 들어가면서 어떤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밸런스가 아마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마 대략적인 아마 퍼즐을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런 어떤 극도의 혼란한 상황, 지금 정치 불안, 뭐 전쟁, 석유값 뭐 올라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하면 할수록 현존하는 우리 현물 앞에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 카오스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적인 거죠, 사실은. 예.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2020년부터 구현하기 위한 세력들의 짜여진 각본이다. 그래서 크립토 에셋, 암호 자산 시대가 온다. 예.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시간이 나면 이것과 제가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5G, 패권, 그리고 모바일폰,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3, 4분기 가서 과연 화웨이가 삼성을 넘냐에 관해서 지켜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맞물려가지고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